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 컨설팅의 장초루 대표입니다. 팀장 리더십 과정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효과적인 팀장 리더십 개발의 7가지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기업에 많은 인사 발령들이 진행이 되죠. 새로운 승진자가 탄생이 되고요. 어김없이 새로운 리더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때 기업은 고민이 많습니다. 새로운 리더들을 어떻게 키우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지 인사 담당자, 교육 담당자, 그리고 리더들 본인 스스로가 고민이 많은 것이 바로 요즘 연초의 일이죠. 왜 이렇게 리더십이 중요할까요? 팀장은요, 팀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고요, 비전을 눈앞에 현실로 만들어서 팀원 개개인의 최대한 잠재력을 발휘해서 성과를 높이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신임 리더, 즉 신임 팀장은 어떤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될 것이냐, 그 7가지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 인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리더는 특히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강점을 알거나 약점을 아는 거죠. 강점을 알면 이를 활용해서 팀을 이끌 수 있고요. 약점을 알게 되면 보완하거나 개선할 수 있죠. 만약에 리더가 침착함이 강점이라면 위기 상황에서 이를 잘 활용해서 인정시킬 수 있고요. 의사결정을 서두르는 약점이 있다면 신중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좀 보완하는 것처럼 이처럼 리더는 자기 인식을 통해서 자기 반성과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리더십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양한 진단을 통해서 리더십 스타일을 파악하고 관련된 스타일을 설명합니다. 어떤 방식의 이론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리더들은 각자 개성에 맞는 리더십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자기 인식을 통한 인지라는 것들이죠. 자, 두 번째, 역시 가장 중요한 거 소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거는요, 팀원들에게 팀의 비전과 목표를 좀 정확하게 전달하고요, 참여와 그들의 헌신을 이끌어내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 하나, 적극적 충치와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팀원들로부터 피드백을 활용하면 리더는 자신의 리더십 방식을 개선할 수 있으며 팀원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은 긍정, 부정 모두 중요하고 객관적인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사실 신뢰는요, 제가 7가지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는 좀 부족하고요. 나머지 6가지의 가장 근본적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팀장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정직입니다. 리더는요, 약속을 지키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가짐으로부터 팀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특별한 보안 유지가 필요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팀원들에게 공유하고 의견을 구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래야 투명성으로 공정성을 담보함으로써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리더가 팀원에게 신뢰를 보내면요, 팀원은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게 되죠. 이를 위해서 리더는요, 팀원들이 실패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요. 실패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한 학습 과정의 일부라는 생각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가끔요, 리더는요, 팀원들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믿음이 안 가서 전에 실수를 한 그런 경험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리더가 불안하면요, 그 불안은 팀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 아세요? 불안이 그대로 전달되면 팀원은 자신감이 하락되죠. 믿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는 목표 설정입니다. 팀장의 존재 이유, 팀의 존재 이유, 가장 중요한 거 목표 및 성과 달성이죠. 목표는요, 단지 연말까지 얼마의 수치의 성과를 내라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 왜 존재하느냐라는 미션이 있어야 되고요. 그 미션을 눈에 보이도록 구체화하고 장기적인 과제로 만든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1년 단위로 징검다리화 시킨 것이 바로 목표죠.
따라서 리더는요, 전반적 구조의 이해 속에서 팀의 비전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단계를 설계하는 데인데요. 이 과정에서 스마트,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연관성이 있고 시간이 제한된 목표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팀장이 되고 가장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뭐니 뭐니 해도 의사결정입니다. 효율적인 의사결정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험과 직관을 통해서 빠르게 내려야 하는 직관적 의사결정. 또 하나는 데이터와 충분한 논리를 통해 심사숙고 과정을 결정하는 논리적 의사결정. 리더는요,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했을 때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바로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입니다. 특히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서 팀원들과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팀 회의에서 팀원들에게 의견을 자유롭게 말해보라고 하면 대부분의 팀원들이 입을 닫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평소 얼마나 팀 내부에 심리적 안정감이 있느냐와 연결이 됩니다. 팀원들이 팀에 대한 안전감이 없으면 팀원들은 걱정합니다. 혹시 자신의 의견이 비판받지 않을까? 혹시 나의 무능력이 드러나서 팀장에게 찍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 있죠. 그래서 창의적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팀장님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우리는 그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팀원 개발과 멘토링입니다. 음, 사실 요즘 팀원들이 더욱 그렇죠. 팀의 성과, 회사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거기와 더불어 팀원 개인의 성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멘토링 역할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가끔 팀장님들이 눈앞에 보이는 팀 성과만을 생각하다 보면 팀원 개개인의 성장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개인의 성장과 팀의 성장을 따로 분리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로 목표나 개발 계획을 함께 논의해 주시고요. 새로운 역할이나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것이 실제 팀원들의 커리어와 연결지어서 배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멘토링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마지막은 위기 변화 관리입니다. 혹시 팀장이 되셨는데 팀원들에게 AI의 급변에 따라 우리 팀의 미래를 혹시 대화 나눠본 적 있으십니까? 또는 우리 팀의 일에 AI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 그런 고민이 없었다면 당신은 리더의 변화 관리 점수로는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변화는 불가피하죠. 그리고 리더는 이 변화를 관리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변화 관리가 뭔가 위기다, 위기를 잘 극복한다 이런 의미가 컸지만 요즘은 인식이 다릅니다. 위기는 기회의 아주 결정적인 조건이죠. 그래서 위기를 관리해야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이고 여기에 따른 비전을 제시하고 이것이 어쩌면 우리 팀과 개인 팀원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많은가요? 7가지. 이걸 언제 다 해? 라는 생각들을 많으실 텐데요. 사실은 뭐 이 이상 더 많은 것들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팀장 리더십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셨다는데 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감 컨설팅에서는요, 지속적으로 팀장 리더십에 대한 팀장님들의 중요한 역할들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본 영상이 좋았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